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되면 잠에서 깬 미국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TV를 켜고 1924년부터 이어져 온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생중계를 보는 것이죠. 미국 최대의 명절 추수감사절에는 아침 일찍 칠면조를 오븐에 넣고 파이를 굽는 동안 이 추수감사절 기념 퍼레이드를 보는 것이 온 가족의 전통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퍼레이드는 슈퍼볼과 함께 모든 미국인이 같은 시간에 시청하는 몇 안 되는 라이브 이벤트라 불릴 정도로 상징성이 강한 행사이죠. 그런데 올해는 TV 앞 모인 미국인들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TV를 켜자마자 이국적인 파란색 호랑이가 화면을 가득 채우더니 곧이어 한국어 가사 노래가 흘러나오며 난생 처음 보는 추수감사절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뉴욕 맨해튼 빌딩 숲 사이로 K-팝 데몬 헌터스의 마스코트 캐릭터 파란 호랑이 더피의 풍선이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나 그해 가장 큰 화제를 모은 IP만이 참가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퍼레이드인데요. 올해는 그 주인공 자리를 캐데언이 차지했습니다. 맹한 얼굴로 둥둥 떠다니는 더피 바로 아래에는 까치서 씨가 화려하게 장식된 퍼레이드 카를 타고 행렬의 선두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날 뉴욕 행사에는 시아, 에리보릴, 존 시에라, 코난 그레이 등 글로벌 아티스트들도 대거 참석했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들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캐데언의 노래를 부른 이재와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 이른바 현실판 헌트릭스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세리머니를 맡게 된 것인데요. 헌트릭스 멤버들이 영화에서 현실로 튀어나와 뉴욕 한복판에서 골든을 부르는 장면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자 전미 가정집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퍼레이드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졸린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아있던 아이들은 두 눈을 반짝이며 TV 앞으로 달려가 골든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출신 한국계 배우 켄정이 영화 속 헌트릭스 매니저 바비와 완전히 싱크로된 표정과 말투로 헌트릭스를 소개하는 장면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헌트릭스의 무대를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 모습은 진짜 본인을 데려온 건가 싶을 정도였죠. 미국의 중심 뉴욕 한복판에서 가장 미국적인 명절의 하이라이트 무대를 K-팝이 차지한 상황에 현지에서는 한류가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올해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총 3,430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으며 역대 최고 시청 기록을 또 한 번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기록보다 8%나 오른 수치이고 2019년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이 본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25세 이하 시청자 수가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어났다며 캐데언이 스마트폰에 빼앗긴 시청자들을 다시 TV 앞으로 데려왔다고 평했죠. 2025년이 끝나가고 있는 지금도 캐데언을 향한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화가 공개된 지 벌써 반년이 넘었고 그 사이에 할리우드 대작부터 디즈니 신작까지 수많은 기대작들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넷플릭스 순위표에서 캐데언은 여전히 상위권을 꽉 잡고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캐데언의 OST 앨범도 빌보드 메인 차트와 글로벌 차트 상위권에서 버티고 있으며 스트리밍 횟수도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메인 주제가 골드는 2025년을 상징하는 노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최우수 시각매체 노래 등 여러 부문 후보의 이름을 올리며 K-팝과 서양 주류 음악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빌보드는 캐데언의 성공을 두고 디즈니의 겨울왕국 이후 처음으로 한 편의 애니메이션이 영화관 박팝 음악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미국 문화계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오스카 무대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카데미는 K-팝 데몬 헌터스를 내년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경쟁작 리스트에 공식적으로 올렸고 골든 역시 주제가상 부문 예비 후보로 등록된 상태라고 합니다.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디즈니의 주토피아2처럼 쟁쟁한 경쟁작들이 대기하고 있어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많지만 주제가상만큼은 골든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을 받고 있죠.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휩쓸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는 K-팝이 아카데미의 정상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데언이 향후 수십 년을 이어나갈 수 있는 IP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포착되었는데요.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앞서 더피의 풍선에 바람을 넣고 있는 동안 주변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모여들어서 더피 풍성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바람이 덜 찬 더피에게 힘을 넣어주듯 더피를 연호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골든을 떼창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아이들에게 골드는 거의 국가 수준의 위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아이들을 위해 열린 피노키오 연극에서 예정에 없던 골든을 연주하는 서프라즈를 기획했었습니다. 노래가 연주되기 시작하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골든을 따라 열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른들도 버벅거리는 한국어 가사 파트인 영원히 깨질 수 없는 도 열심히 따라하는 등 캐대언이 미국 사회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한국이 바꿔놓은 추수감사절 풍경은 퍼레이드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미국 추수감사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오븐에서 통째로 구워 식탁에 올리는 거대한 칠면조입니다. 그런데 사실 칠면조는 닭고기에 비해 육질도 퍽퍽하고 향도 밋밋한 그렇게 맛있는 고기가 아닙니다. 맛보다는 전통인이 먹는 그런 요리라 할 수 있죠. 얼마 전 미국 부통령 JD 벤스가 추수감사절을 앞둔 연설 중에 칠면조는 사실 별로 맛있지 않다는 말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인들도 애매한 칠면조 고기를 어떻게든 맛있게 먹기 위해 별별 조리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조리법이 칠면조를 통째로 기름에 넣어 튀기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기름이 폭발하듯 튀며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매년 수십 건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 소방서에서 비상근무에 들어갈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이런 칠면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김치를 곁들여 먹는 것입니다. 새콤달콤하면서도 칼칼한 김치의 맛이 퍽퍽하고 심심한 칠면조를 먹을 만한 음식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와이에서는 칠면조의 사이드로 김치 요리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으로 자리 잡아 추수감사절 시즌만 되면 김치 판매량이 폭증한다고 하죠. 캐대언의 김치까지 미국의 명절을 한국이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캐대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 무대는 미국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지난 주말 홍콩에서 열린 2025 마마 행사에서 YG의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꾸민 골든 무대가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골든은 작곡가 이재 본인도 방송에서 내가 만들어 놓고도 너무 높아서 부르기 힘들다, 반 키만 낮출 걸 그랬다라고 농담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곡인데요. 이 곡을 신인 걸그룹인 베이비몬스터가 라이브로 완벽하게 소화해내면서 애니메이션 속 헌트릭스가 현실 무대로 튀어나왔다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본래는 헌트릭스와 함께 사자보이즈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허나 불과 며칠 전 홍콩에서 일어났던 왕푸코트 화재 사고로 인해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실시간으로 사망자 수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승사자 컨셉트의 무대는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 리허설까지 마친 상황이었지만 과감하게 사자보이즈 무대를 통째로 드러내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 대신 캐대언의 남자 주인공 진우의 목소리를 더빙했던 배우 안효섭이 무대에 올라 감동적인 내레이션으로 홍콩의 밤을 수놓았죠. 이뿐만 아니라 첫날 사회를 맡은 배우 박보검은 추모의 의미로 정장에 검은 리본을 달고 등장해 피해자들을 위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대 연출도 통째로 바뀌어 화려한 조명과 불을 뿜어냈던 기존의 화려한 연출이 되고 삭제되었습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출연진들도 화려한 의상 대신 검은색 의상으로 갈아입었고 수상 소감에서도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걸그룹 미아오는 불을 떠올릴 수 있는 노래 제목 버닝 업을 턴 잇 업으로 바꾸고 가사까지 고치는 등 피해자들을 배려한 세심한 배려로 홍콩 네티즌들의 찬사를 받고 있죠. 본래는 화재 사고로 공연을 취소하는 방안이 논의됐었지만 홍콩 관광청이 그냥 진행해달라 요청했기에 공연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피해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출연진들과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위로가 되는 무대를 만들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태도야말로 K-팝이 국적과 인종, 연령을 넘어 전 세계에서 널리 사랑받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진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어 노래를 떼창하며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우리만의 색으로 물들여가고 있는 이 한류의 물결이 앞으로도 더 멀리, 더 길게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